윤영숙 열사가 1900년생이니까 딱 20살에 그 강주 학생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거든요. 강주경찰서가 지금 강주 동부경찰서 자리인데 강주 동부경찰서 그쪽으로 경찰서로 직접 이 학생 시위대가 들이닥치니까 일제가 아마 당황을 해가지고 아마 그 일본 장도를 휘두르고 이렇게 좀 심하게 아주 그 진압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1919년 3월 10일) 날 광주에서 안세운동 하시다가 일본 헌병에 왼팔이 잘리고 오른쪽 눈이 실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은 국가에다 몸을 바친 거예요. 팔이 아마 상당히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그 통증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태극기를 놓지 않고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윤영숙 열사의 그 의지나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다른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에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3.1 만세 운동, 그리고 그 직후에 그 경기도 그 화성 그 제암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있으면서 일제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윤영숙 열사를 아마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감금한 상태에서 그 중상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감금한 상태에서 강주 사회의원에서 아마 치료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4 년) 후에 윤영숙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한교남도 원산이거든요. 원산에 그 원산 여자신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 장로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입학을 하게 된 것은 강주 수표학교 그 스승이었던 김한나 선생의 동생인 김마리아 선생이 이 원산 신학교에 교사로 있어가지고 여기에 왔다가 여기서 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전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그 당시에 원산에서도 아마 후유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와가지고 전주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금 한일 장신대의 전신인 전주 여자성경신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이제 계셨고요. 이분이 여수에서 태어나서 여수에서 독립운동을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 끝판에 했지만은 광주에서 팔이 잘리고 전라북도, 전주, 고창 이런 데서 주로 했으니까. 선생님이 세천학교라 그래가지고 허스름한 집에다가 철조망치 이렇게 가서 쳐놓고 거기서 학교를 못 가는 애기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선생님은 왼쪽 팔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항상 하얀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으셨어. 예. 그 당시. 그래서 고무신 지혜지를 끊고 참 우리를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그 얘기, 그때는 아직 해방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에게 그 민족성을 주입시켜 줬어. 팔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의지, 그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을 느꼈죠.
시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같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고. 정의로 살아라. 윤영숙 열사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 전도사 생활도 하면서 또 교육자로서 또 학생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가르치고 살아왔거든요. 독립운동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서 끝나서라도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학생들의 계몽활동과 애국 정신을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계몽운동을 많이 펼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동기가 유발이 돼서 그 몸을 바쳤고, 그리고 해방 연후에도 그 공산 치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자기 안위를 위하면 얼마든지 우리 고향에서 숨을 수가 있었는데 위험하고 살벌한 가운데서 거기서도 또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후손이 내가 봤을 때에 그 윤영숙 전도사님 고모님은 정말 순교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게 있었다. 그 시체가 수없이 있기 때문에 윤영숙은 그때 당시 때에 유명했기 때문에 이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밤에 와갖고 윤영숙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윤영숙은 판결문에는 윤혈려, 피혈자하고 혈려, 계집여자 윤혈려로 돼 있으니까 보훈처에서 이거 이름이 틀린다 안 된다. 그 동일인 걸 확인을 해라. 인정하고 있기까지도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이제 막 그걸 찾았지. 그 부상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일제가 깜깜이 숨겨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헌이나 이런 기록으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윤영숙 열사가 다른 그 독립운동가에 비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이 이런 점들이거든요. 인민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총살시킨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독교인이거나 그 다음에 우익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윤영숙 전도사님이 기독교인이라서 잡아서 총살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어떤 반공에 관련된 여수에서 그런 보수 우익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살을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전 두 가지 요인 다 조금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날 우리 화양면 용주리 삼거리와 소라 중림 사거리를 통한 4.7km 구간이 윤영숙 열사로라는 명예도로가 그때 정식적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윤영숙 열사의 삶은 단지 우리 한 사람의 과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세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묻게 하거든요. 윤영숙 전도사님은 보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아끼지 않는 개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다독이고 그런 삶이 가치가 있고 참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기감이 되고 특히 후손으로서는 정말 윤영숙 전도사님 고모니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선생님의 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상과 정신, 교육이 후세까지 이렇게 멀리 뻗쳐나갔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선생님을 추모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